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31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익잉여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여러분, 이 이익잉여금은 주식회사에서 영업활동 결과 발생하는 잉여금입니다. 주주하고 거래해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했죠.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었습니다. 교과서 순서대로 좀 하다 보니까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 배운 341쪽 일반 기업회계 기준, 즉 상법에서 자본금은 5가지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회계 기준에서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쳐서 납입자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본조정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기타 자본 구성요소가 되겠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342쪽에 보니까 이익잉여금에는 2가지가 나왔는데요. 이익준비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기업 내부의 영업활동 결과 기업 내부에서 이익금의 일부를 유보시킨 겁니다. 이익금의 일부를 유보된 거니까 유보된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익금의 일부를 기업 내부에다가 모아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법으로 정한, 상법으로 정한 법정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한 적립금, 법정준비금 또는 법정적립금, 이런 말도 씁니다. 적립금이라고 하는 건 기업 내부에다가 유보시킨 돈이다, 리서브 한다는 거죠. 적립금,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은 이게 상법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자, 회사에서 이익 생기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거든요. 현금 배당 가능액의 10분의 1 이상을 강제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회사에서 이익 생기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잖아요. 현금 배당액이 1억이라면 거기에 10분의 1이면 1,000만 원만큼을 유보시킨다는 거지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상법 규정에 의해서. 언제까지? 자본금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이익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손실 생겨서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금액이 생기지 않겠죠. 이익이 생겨서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배당 가능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것을 이익준비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의무적립금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적립한다. 의무적으로 적립한다. 요 의무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이익 생긴 이익금 중에서 장래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특정 사업 목적입니다.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서 기업 내부에다가 적립하는 것을 의무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기업에서 사업을 확장시킨다. 외국에서 큰 기계 장비를 구입해서 그 기업의 사업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적립한다. 사업 확장 적립금. 기업에서요, 사업을 확장시키려면 이익금의 일부를 모아두는 것이 사업 확장 적립금이 되겠고요. 현재 우리 회사는 자가 건물이 없습니다. 자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 회사에 자체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신축 적립금. 회사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회사의 일부의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을
신축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의무 적립금이 되겠고요. 거기 기타 자본 구성 요소 나왔죠?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에는 마이너스 항목이 있고 플러스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 조정에서 차감하는 계정이 있고 차감적 자본 조정이 있고 부가적 자본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감이니까 이건 음수가 되겠고 플러스는 양수가 되겠는데요. 차감하는 항목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주식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감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는 자 암기하세요. 다음 중 자본 조정 중 차감 항목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그리고 감자차손. 여러분, 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들어가죠. 감자 차익도 자본잉여금에 들어갑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그러니까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에는 뭐가 있나요? 자본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죠. 그런데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주식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돈 주고 사들이는 거 매입소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자기 주식을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게 자기 주식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이 있다는 것,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본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의 반대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 되겠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부가 가산 계정은 뭐 잘 안 나오니까 신주 청약 증거금.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요.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 사람들은 미리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기 전에 계약금조로 미리 받는 돈을 선수금이라고 하듯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계약금조로 미리 받는 것을 신주 청약 증거금은 가산 계정이 되겠습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뭐 출자 전환 채무 뭐 이런 것들 되겠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 설명드렸고요. 뭐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주식 발행에는 액면 발행이 있죠. 액면 발행은 액면 금액 5,000원짜리를 5,000원에 발행했다. 액면 발행이 되겠고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했다. 할증 발행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옵니다. 또 그러나 할인 발행하게 되면 액면 5,000원짜리를 4,500원에 발행했다. 할인 발행하게 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데요. 이때 할인 발행은 회사 설립 시 2년 경과 후에 법원의 인가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거기 액면 발행 후에 나왔죠. 할인 발행은 회사 설립 시로부터 2년 경과 후에 법원의 인가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할인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서요. 신주 발행비가 나왔네요. 신주 발행비. 신주 발행비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주식을 증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신주 발행 수수료, 증권 인쇄비, 인지세 등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 신주 발행비는요, 주식 발행 금액에서 뭐 한다? 직접 차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청약에 대한 주식 발행 나왔는데요. 주식을 발행 청약 시점에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들로부터 미리 대금받았다 신주 청약 증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주 청약 증거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본조정의 가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본조정의 가산 항목이 된다. 자, 넘겨서 347쪽에 보실까요? 주식의 매입 소각입니다. 발행했던 주식을 매입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되는데 그 감자에는 유상감자가 있고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유상감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감자, 무상감자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감자가 되겠는데요. 거기 감자 차익. 자, 넘겨서 감자 차익이 발생하면 무슨 변이 나옵니까? 대변이 나오죠. 이때 이 감자 차익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본잉여금에 들어갑니다. 자본잉여금. 발행했던 주식을 매입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되죠. 그리고 돈이 나갔어요.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에 들어가고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감자 나와 있네요. 무상감자. 무상감자는 형식적 감자입니다. 회사에서 발행했던 주식을 매입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되겠죠. 이때 이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은 1조 액면 금액, 매입 소각수, 매입 주식수, 1조 액면 금액 곱하기 매입 주식수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자본금이 감소되는데, 자, 무상감자라고 하는 건 돈이 안 나가는 감자입니다. 회사에서 결손금이 생겼을 때 그 결손금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무상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자본금 1억을 감소시켰는데 이때 감소시킨 이유는 뭐냐? 2월 결손금 8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감소시켰다면 요 200만 원이 바로 뭐가 되느냐? 감자 차익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감자 차익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본잉여금에 들어갑니다.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식 나왔는데요. 자기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회사가 이미 발행했던 주식을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매입 소각합니다. 매입 소각하거나 추후에 재발행할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자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은 소각되지 않죠. 소각되지 않고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가 다시 처분하는 것을 재발행이라고 합니다. 재발행.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회계 처리를. 자기 주식 취득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역시 자본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자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 주식은요, 취득 원가로 기재합니다.
여러분 이때 자기 주식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이 되겠죠.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입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이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다시 사들인 것을 처분했다는 거죠. 처분했다는 것은 자기 주식을 재발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 원가보다 더 비싸게 처분했어요. 만약에 자기 주식이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자기 주식을 처분했으니까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자기 주식이 없어지겠죠. 자기 주식 1억. 그런데 1억짜리를 처분하고 재발행하고 돈을 1억 2천만 원 받았습니다. 현금 1억 2천. 그러면 2천만 원 이익 생겼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됩니다. 이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에 들어갑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본잉여금에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 생겼는데 또 자기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천만 원 생기는데 다시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요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네. 취득 원가가 크다는 거죠. 그럼 일단 취득 원가가 자기 주식 나갑니다. 처분했으니까 1억. 그런데 자기 주식을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7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3천만 원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인데 과거에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다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을 차변에 없애줍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2천만 원. 그러면 차액 1,000만 원만큼이 뭐가 되느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된다. 이렇게. 거기 나왔죠? 제일 밑에 349쪽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잔액은 차후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이지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넘겨보니까요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의 차이점이 나왔죠. 구분 증자. 회사가 자본금을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증자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감자할 때 감자 차익도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 생겼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역시 자본잉여금이다. 주감자입니다. 주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대변 항목입니다. 대변 항목에 나오는 것은 자본잉여금이 되겠고 차변 항목에 나오는 것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감자 차손이나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어디에 들어간다?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소각입니다.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총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줄 그으세요. 자본총액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차변에는 자본금이 감소되고, 그리고 자기 주식은 감소되겠죠. 그런데 원가보다 최초 발행 금액이 클 때, 취득 원가보다 최초 발행 금액이 크게 되면 역시 대변에는 뭐가 나온다? 감자 차익이 나오고, 차변에 발생하면 뭐가 나와요? 감자 차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이고 감자 차손은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이 된다 나왔습니다. 다시 또 이익잉여금 나왔죠.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 즉 영업활동 결과 발생하는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익잉여금은 회사 내부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유보된 이익인데요. 여기에는 법정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법정적립금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이익잉여금이죠. 상법 458조 규정에 의해서 이익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는데, 현금 배당 가능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기업 내부에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시키는 것, 유보시키는 것을 이익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익준비금은 자본금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이익준비금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 줄 그으세요. 이익준비금은 이건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잖아요. 이 이익준비금은 자본 전입이나 결손 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나왔죠. 넷째 줄. 자본 전입. 자본 전입과 그리고 결손 보전.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처분할 수가 없다. 자본 전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상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증자. 주식을 발행하고요, 주주들에게 납입금을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안 받는 겁니다. 무상증자. 주식을 발행하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 증자, 이것 때는 이런 것들을 무상증자라고 하는데, 요 이익준비금, 이게 바로 이제 자본전입이 되겠고요. 회사에서 결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익준비금을 헐어서 결손 보전에 사용하는 건데, 이런 거 두 가지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무적립금 나왔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회사 내부에다가 적립하는 건데, 무슨 크게 회사의 사업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적립한다. 사업 확장 적립금. 또 그 기업에서 자기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신축 적립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익잉여금 처분 나왔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에는 사내 유보하는 거지요. 법정적립금에는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 이익준비금이 되겠고요. 이무적립금에는 사업확장적립금과 감차적립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에서 이익 생긴 돈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처분되지 않는 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는 잔액은 2월 이익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2월 이익잉여금. 또 배당하는 데는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겠죠. 자, 현금 배당 그리고 주식 분할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또 자본 조정, 기타 포괄손익 두 개 있는데, 다음 시간에 현금 배당 회계부터 공부하시고 남은 시간은 문제를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회계는 다음 시간 조금 마무리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